안녕하세요. 세상학개론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요즘 장기 투자할 거 말고 단타할 거리 없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 투자하면은 수익을 보는데 좀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이라도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수익을 내는 것보다 당연히 빨리 수익을 보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은 일단 맞습니다. 천천히 부자가 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당연히 부자는 빨리 되면 좋아요. 근데 장기 투자라는 거는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 투자가 느려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단타를 통해서 수익이 날 때는 단타가 제일 돈을 모으는데 좀 빠를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느린 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못 맞추거든요. 단타는 해당 자산의 장기적인 상승을 먹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미래가 유망한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만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수익이 곧 변동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타이밍을 못 맞추면 수익을 못 내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걸 잘 맞출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끊임없이 주식 앱이나 거래소 앱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투자가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죠. 주변에 보시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앱을 켜서 가격 차트 확인하는 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투자가 아니라 이제 노동입니다. 직장처럼 직장에 묶여있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자기의 시간과 노동을 계속 써야 되고, 제가 투자를 하면서 얻었던 수익의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에서 나왔어요. 제가 10배 이상 수익을 봤던 테슬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말고도 2016년부터 18, 19년까지 주식을 주로 했을 때 이제 주로 투자했던 네이버나 도전비전, 애플 이런 애들도 사실 그냥 꾸준히 사 모으고 가만히 두면서 재미를 본 케이스고, 그 사이에 그런 종목들에서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을 계속 잡아서 다 팔았다가 다 샀다가 하려고 했으면은 하락을 피하는 것보다 놓치는 상승이 더 많았을 거예요. 장기 투자라는 거는 변동성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상승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쉬운데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겁니다. 제가 2018년, 19년에도 주위에다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5년 뒤, 10년 뒤 가격 어떨 것 같냐면 다 100이면 100, 지금보다 훨씬 비쌀 것 같다고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폭락을 하기도 했고 한동안 계속 죽어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비트코인은 그때부터 2, 3년 동안 가만히 장기 투자한 사람 중에 손해본 사람이 있나 한번 주변에 찾아보세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 하락장이었든 상승장이었든 그 기간에서 단타를 하면서 계속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샀다 팔았다 한 사람들은 손해를 본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고, 저는 비트코인을 한 2, 3년 동안 단타를 계속 쳐온 사람은 2, 3년 동안 투자를 해왔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애로 따지면은 2, 3년 동안 사귀었다 헤어졌다 계속 여러 번 했던 사람이랑 2년 동안 쭉 연애를 했던 사람은 완전히 다르니까 비유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내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변동성을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부동산은 거래 비용도 굉장히 크고 수요가 잠깐 떨어진다고 해도 거래를 아예 안 하고 말지 절대 산 가격보다 싸게 팔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돈을 벌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뭔가가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게 확실해 보인다. 근데 아직 그 사실을 모르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지, 그래서 언제 가격이 오를지 맞출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까지 개수를 모으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 이런 건데,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게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모르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게 변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중간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매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격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주지 않아요. 가격은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심리를 움직이는 변수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게 불확실해졌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자산의 미래를 모르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물론 가격이 오를 때 파는 경우는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배분 측면인데, 가격이 10배 이상 뛰어버리면은 그만큼 제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너무 떨어진 현금 비중을 맞춰주기 위해서 특정 자산 비중이 너무 커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팔아서 현금 비중을 맞춰주는 겁니다. 전체를 다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사람들의 과소평가 요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포트폴리오의 큰 줄기도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4월부터 이제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전부를 다 판 걸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그대로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오히려 안 들고 있는 게 무서워서 다 못 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상자산 시즌 종료 이런 것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시즌을 누가 딱딱 정해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해요. 갑자기 8월부터 갑자기 다시 시즌이 시작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즌이라는 게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시즌이라는 게 비트코인 코드에 박혀있는 이런 반감기 주기를 말하는 거라면, 뭐 이더리움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고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점점 줄면서 가상자산 세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끼치는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뭐 점점 줄어들지도 몰라요. 뭐 이더리움의 디파이나 NFT 같은 분야처럼 비트코인 반감기와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성장해온 분야도 있고요. 사실 뭐 요즘의 가격 흐름이나 시즌 종료 이런 말보다는 본인의 매수 근거와 매도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매수 근거는 탄탄한데 매도 근거는 탄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학개론이었습니다.